자, 확실히 더우면 졸려요, 그죠?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다들? 아, 저도 화요일에 받았는데, 참 그게 항상 수면 마취고는 할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넣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더 넣더라고. 그래서 한번 앉아봐야지. 앉아긴커녕, 그죠? 바로 그다음 정신이 잃었죠. 그리고는 되게 좋은 꿈을 꿨어요. 막 꿈을 꿨는데 이게 어딘가 했더니 갑자기 이제 막 일어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문제는 일단은 혈압이 높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이제 뭐 누구나 찾아오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약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 이제 그 어른분들 보면은 밥 먹고 나면 이만큼씩 뜯어가지고 먹던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래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 자, 건강 관리 주의하시고 일단은. 오랜 생활 동안 수험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어디든지 탈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세무사 시험을 한 2년 정도 준비했는데 그리고 나서 병원을 6개월 다녔어요, 저도. 여기저기 탈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우리도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잘 하시면서 하셔야겠죠. 특히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다 들으셨나요? 자, 495 보시면 재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취득세 다 했고 등록면허세 다 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어차피 근데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자, 근데 문제는 재산세는 중요해요. 재산세는 자체는 3문제밖에 안 되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2문제, 종부세가 그러니까 2개 합쳐서 5문제였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국세고 지방세가 다르긴 하지만은 어차피 똑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때 정립을 잘 해두셔야 종부세도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중요해요. 그렇죠? 자, 볼게요. 문제. 요것도 이제 마지막 지방세입니다. 자, 마지막 지방세입니다. 자, 우리 지방세인데 얘는 어디세라고 했나요? 시군구. 그렇죠. 재산세긴 지방세긴 하지만 시군구세입니다. 특광도 도구 시군구입니다. 자, 그리고 시군구라 하더라도 이것도 당연히 똑같죠.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소재지. 지방세는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죠. 지금까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자, 얘는 근데 신고 납부다 아니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렇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지징수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징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징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납부 기간이 언제냐? 납부 기간이.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날라온 게 있고, 한 번이 아니야? 한 번 더 있어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고 되는 게 있어요. 1년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나와요. 물론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둘 중에 한 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7월하고 9월이에요. 요 숫자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7월 16일부터 31일, 16일부터 말일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7월 29일 날 도착을 했어요. 뭘 못 낼 건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요거 시작 5일 전까지는 보내줍니다. 네, 5일 전까지. 아니 뭐 이런 것도 나오냐? 이건 나와요. 이것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어쨌든 7월하고 9월이에요. 7월하고 9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7월 달에 나오고 뭐가 9월 달에 나오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알려면 첫 번째 문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과세 대상. 자, 먼저 우리 취득세 때 과세 대상은 뭐였습니까?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양식, 광어회와 임목. 등록면허세 때 과세 대상은 뭐였죠? 등기, 등록, 행위 자체였습니다. 자, 재산세는요.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먼저 토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세법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근데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 웬 주택. 자,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 자, 요렇게 5개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취득세 때는 11가지였는데 재산세 때는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차량 이런 거는 재산세를 안 받나 봐요? 안 받나 봐요. 그죠? 자동차세, 그렇죠. 걔는 그걸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건 요렇게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
아니 주택도 땅이 있고 주택도 건축물이잖아요. 자, 얘는 근데 주택은 여러분 보시면 토지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얘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얘는 주택분 재산세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분으로. 주택분으로. 왜냐하면 세율이 달라요. 세율 주택에 대해서는. 근데 주택은 사실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부수 토지도 있다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그냥 주택분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동작구에 동작구에 자, 요렇게 이제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단독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독 주택.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부자죠,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건물 하나 갖고 있고 어쨌든 단독주택 갖고 있으니까. 자, 이러면 일단은 지방세다 보니까 동작구에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자, 그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물분 재산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땅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로 나오는 겁니다. 얘는 요것도 땅이긴 땅인데 요것만 토지분으로 나오고 요것도 건물은 건물이지만 요것만 건물분으로 나오고 자, 얘는 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는 주택분 재산세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얘는 건물분, 요거는 토지분, 주택은 그러니까 그 구에서 생각을 할 때 자, 일단 재산세 과세해야지. 자, 주택들은 잠깐 옆으로 비켜 있어라고 하는 주택분 비켜 있고 나머지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주택은 일단 자, 됐나? 자, 주택 일로 와봐.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은 요것 따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주택분이라고 재산세를 따로 보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옛날에는 주택도 요거 이제 건물분, 토지분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그냥 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7월 달이고 어떤 게 9월 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칠게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가 밑에 있나요? 위에 있나요? 토지가 밑에 있죠? 네, 그럼 토지는 9월 달이에요. 자, 건물이 위에 있죠? 건물 먼저. 네, 건축물. 건축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이렇게 건물이 땅 위에 있으니까 건물 먼저, 땅은 나중에. 이 두 개 세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가 더 많이 나와요? 토지분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주택은요.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받기에는 너무 세금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상가 건물도 한 번에 받지 않고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 받았지만 주택은 어쨌든 계산을 한꺼번에 하지만 한 번에 보내려니까 너무 많은데 오케이. 반씩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월 달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얼마를 절반을 2분의 1만큼을 7월 달에 보내고 9월 달에 남은 절반 자, 주택분에 대해서 2분의 1 이렇게 보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7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분만 따로 계산을 해서 7월 달에 오고 토지분만 따로 계산해서 9월 달에 오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계산해서 한 번에 보내면 많으니까 절반씩 나누어서 7월에 반, 9월에 반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아셔도 두 번째 시간에 성공하신 거예요. 재산세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절반씩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큐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자, 그런데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집이 조그마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두 개로 나누게 되면 7만 5천 원씩이죠. 그렇게 한 번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혹시라도 20만 원이 안 된다. 우리 2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둘로 나누면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이때는 한 번에 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한 번은 우리 세금은 가급적 빨리 거둘까요? 늦게 거둘까요? 7월 달 그러니까 오케이. 1월에 자,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좀 치사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가급적이면 세금은 빨리, 가급적이면 세금은 많이. 그렇죠. 빨리 많이. 전에 이제 아주 옛날이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냐 헷갈릴 때는 너한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면 맞다고. 맞다니까, 그죠? 우리 그래요. 안 좋은 쪽 생각하면 맞아, 되게 대부분 쪽. 자,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었어요. 선박이랑 항공기. 선박이랑 항공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적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 그럼 세금 걷어야 돼요? 빨리 걷어야 돼요? 늦게 걷어야 돼요?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자, 우리가 또 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걷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오는 거는 건축물분, 주택의 절반, 성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2분의 1만큼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보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까지. 자, 이제 요것만 알아 송고한 거예요. 근데 과세 방식이 독특했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요건 따로따로지만 주택은 어떻게? 전체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한 큐에 보내면 많으니까 절반씩. 하지만 한 큐에 대해서 계산해 봤는데 뭐 20만 원도 안 돼. 이거 한 번에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올해분 재산세를 내는 건 맞는데 난 1년 내내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이래도 내가 1년치를 다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보유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일일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예 딱 정해버렸어요. 6월 1일 현재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년치를 몰빵하기로 한 겁니다. 그냥. 오, 특이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니 왜냐면 날짜가 12월 말도 아니고 1월 1일도 아니고 특이하게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6월 1일 날 현재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다 필요 없다. 1년치 몰빵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쭉 건물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올해분 재산세는 내기 싫은 겁니다. 가급적 언제 전에 팔아야 돼요? 전에. 내가 건물을 살라고 하는데 올해분 재산세는 내기 싫어요. 가급적 얼마 지나서 사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죠. 자,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개사님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중개할 땐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알고 있어서 안내를 해줘야 되죠. 고즈음 되면은 항상 재산세,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동시에 이제 과세합니다. 요쯤 되면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요쯤 되니까 이건 누가 낼 거니까 이거 감안하세요. 대충 세금은 이쯤 될 것 같아요. 라는 것까지 안내해 주면은 굉장히 좋아들 하시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관청에서 어디에서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낸다. 나는 보내줄 테니까 당신들은 내기나 잘 내세요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게 7월에 나오고 어떤 게 9월에 나오고 요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관할구역에 지금은 이제 한 개씩이지만 내가 상가가 2개인 경우도 있고 주택이 2개인 경우도 있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그럼 이것들을 합쳐서 계산을 할까? 아니면은 물건별로 계산할까? 이제 이거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건별로 해요. 자, 세 번째 우리 물세죠. 그러니까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자, 내가 집을 만약에 동작구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합쳐 과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건물별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여러 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땅이 많은 나라예요. 땅이 부족한 나라예요. 땅이 좀 부족하죠. 더더군다나 우리 전체 중에 임야가 몇 프로예요? 70%. 오, 그래 맞아요. 임야가 70%예요. 결국은 쓸만한 땅이 30%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나마 수도권에 어떻게 와장창 몰려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야, 지금 땅 한 평이 아까워 죽겠는데 땅을 엄하게 쓰고 있다. 이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적지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좀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 필지가 있을 때 합쳐서 과세하는 게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많이 나올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합쳐서 과세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약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합쳐 과세하는 인세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 처음 나왔어요. 이제 인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물건별로 재산세가 나오지만 땅인데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네? 자, 그러면 여러 필지 합쳐서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세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합산과세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합산과세 한다고 했잖아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한 세금인 거죠. 맞아요. 봐주기 위한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한 세금이에요. 야, 좀 그래요, 그죠? 없으면 되죠, 그죠? 재산세를 내기 싫으면 없으면 돼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자, 됐어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그리고 이제 뭘 설명을 할 거냐면은 재산세의 포인트는 토지에 토지 무조건.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구분하는 게 왜? 토지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과세하는 방식은 필지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거는 비효율적이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다?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과세하는 방법이 커다랗게 두 가지예요. 분리과세 방식. 이 용어는 아셔야 돼요. 분리과세 방식. 딱 말만 들어도 분리과세는 합친다는 겁니까? 필지별이라는 얘기예요. 필지별. 자, 두 번째 뭐예요? 합산과세. 자, 근데 합산과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별도 합산과세. 이름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 사실은 합산과세 1, 합산과세 2 그래도 돼요.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별도 합산, 종합합산이에요. 딱 봐도 합산 중에는 뭐가 세금이 더 셀 것 같아요? 종합이죠, 종합. 우리 무조건 종합이다, 합친다. 자, 그러면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치는 건 합치는 거지만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땅이 세금이 조금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 합산은 분리과세보단 더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많이 나쁜 놈, 얘는요 조금 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 현재 갖고 있다. 1년치에 대해서 전부 다 몰빵을 하고 7월, 9월에 과세하지만 나머지는 다 물건별로 과세하는데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은 요 관할구역 내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 땅은 그거끼리 합산, 관할구역 내에서 종합 합산 대상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고지서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동작구에서 노원구에 있는 땅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러니까 내 관할구역 내에서 그럼 토지가 그러면 뭐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 이게 그럼 다 정해져 있냐? 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재산세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이 땅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별도 대상인지 종합 대상인지 요게 재산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겁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재산세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좌절과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포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종부세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종부세. 왜냐하면 종부세는 얘는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이거하고 이것만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다행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주자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과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땅 중에서 얘네들은 좀 세금을 조금 매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땅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농지, 그렇죠.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라고 있어요. 자, 목장용지가 뭘까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데 목장용지예요. 자, 그다음 임야.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매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은 세금을 몇 프로 매기냐면 0.07%만 매깁니다. 0.07%. 0.07%예요. 우리가 0.07이면은 1,000분의로 하면은 몇 프로예요? 1,000분의 0.7, 그렇죠. 그러니까 10을 곱하면 됩니다. 100분율 아니에요, 100분율. 100일 때 0.7이니까 1000이면 0.7이에요. 0.07이니까 0.7. 이게 되게 적은 거예요. 다른 거랑 보시게 되면은 0.07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대표 주자. 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일단 알아두세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만큼씩은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뭔가 생산적으로 쓰고 있어. 생산적으로. 우리 상가 건물이 있을 때 이 땅을 생산적으로 쓰는 걸까요? 공장이 있을 때 생산적으로 쓰는 걸까요? 공장, 그렇죠. 공장용지예요. 네, 공장용지. 자, 그다음 공장용지 말고도 산업용 토지들을 그래요. 자, 뭔가 좀 국가적인 발전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가 건물이 있으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뭔가 생산 활동에 쓰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얘는 몇 프로냐면 얘는 일단 0.2%예요. 0.2%. 이거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높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치고는 굉장히 그렇죠. 저렴한 겁니다. 됐어요. 0.2.
자,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중에서 사치성 재산이 뭐뭐뭐 있었죠? 별, 골, 오, 선, 주 있었어요. 그렇죠? 자, 별. 자, 그다음에 골, 네, 오, 선, 네, 주 있었습니다. 자, 요 중에도 땅이 있는 게 있어요. 선박은 일단 내비두죠. 선박은 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별장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주택이다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요. 요것도 논해. 자, 그 다음에 주택. 이거 아예 고급 주택 아닙니까? 이것도 주택분이니까 일단 논해. 자, 뭐만 남아요? 자, 얘네들은 세금을 많이 매길까요? 조금 매길까요? 많이 정도가 아니라 무진장 많이 매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랑 합산하기에는 야, 이건 너는 전과 한 10범쯤 돼. 1범하고는 합치지 않네. 너는 따로 특별관리해요. 일반적인 분리과세는 세금을 조금 매기기 위해 분리과세하지만 얘네들은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과세에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별도 하는데 얘는 4%예요. 4%. 우리 그러면 공장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20배, 20배. 이게 지금 0.29, 4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재산세가 20배예요. 20배. 4%입니다. 취득세를 4% 매기는 거는 한 번 내는 거니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년 4%씩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그래서 분리과세가 이렇게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도 있고 고율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을 먼저 볼게요. 골프장이나 오락장만큼 나쁜 놈들은 나쁜 놈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건 아니지만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네. 그러면 이런 거 막 비효율적으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비효율적. 땅인데 놀리고 있다. 자, 뭐라고 해요? 나대지. 그렇죠. 나대지. 가장 대표주자는 나대지예요. 그럼 동작구에 내가 만약에 나대지가 세 필지를 갖고 있으면은 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합쳐. 세 필지에 대한 공시 가격을 전부 합쳐봤더니 한 20억 된다. 거기에다가 세율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각자 매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대지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 있냐면 건물이 있으면 뭐하니? 무허가인데. 예.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예요. 이건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나대지,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자, 그 다음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따시만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거나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건물이 요만큼이면 그 지역에는 요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효율적으로 쓴 거죠. 근데 얘는요. 비효율적이죠. 이게 나대지하고 뭐가 다르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름대로의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가장 대표 주자가 얘네 세 가지예요.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 이건 전부 다 나대지라는 겁니다. 자, 얘는 세율이요. 그래서 자, 0.2%에서 0.5%예요. 자, 그런데 우리 0.2에서 0.5? 어머, 이건 뭐지? 자,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건 뭐냐면 비례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 그러니까 비례세율은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똑같이 0.07. 근데 얘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되면 0.2를 적용하고 한 3, 4억쯤 되면 0.5를 적용하고 이건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자,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누진세율 중에서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런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례세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금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를 조금 매기고 싶은 것들, 많이 매기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얘네들은 비효율적으로 썼으니까 합쳐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0.5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그 공장이 있는 거하고 놀리는 거하고 지금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뭐냐면 놀리는 땅은 아닌데 그렇다고 생산적이지도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놀리는 땅이진 아니지만은 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땅은 아니야. 자, 그럼 아까 우리 공장이 있을 때하고 상가가 있을 때하고 뭐가 좀 더 효율적이었다고요? 공장. 그럼 나머지는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노는 땅이에요? 그건 아니죠. 자, 가장 대표 주제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입니다. 이거는. 예, 건축물에 대한 부수토지예요. 가장 대표적이에요. 상가 건물, 물론 이제 집은 이걸로 가세니까 집은 논해입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는 땅은 아닌데 뭐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합산이다. 내가 만약에 동작구에 그럼 건물을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땅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과세하겠다. 합쳐서. 이해가시죠? 동작구에 나대지를 세 필지 갖고 있으면 나대지 합치듯이 동작구에 건물을 세 채 갖고 있으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합쳐 과세하는 건 없지만 땅은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합쳐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부수토지뿐만 아니라 산업용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땅들이에요. 발전까지는 아니다. 쓰고 있다 그냥 어쨌든 간에. 노는 땅이 아니다. 요거를 별도 합산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세율이 몇 프로냐? 얘는 0.2에서 0.4%라고 합니다. 자, 우리 0.2에서 0.4를 뭐라고 했어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했었죠? 초과 누진 세율. 오케이. 일단 커다랗게는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건축물은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주택 먼저 볼게요. 주택. 자, 요 주택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주택. 살림하는 집 주거용 주택. 네, 살림하는 집 주거용 주택. 노는 집 별장용 주택이에요. 네, 별장용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감으로 한번 믿어볼게요. 별장용 주택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별장. 응? 몇 프로? 4%. 그렇죠. 4%. 아, 취득세 때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분 뭐 하겠다? 4%씩 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할 때만 와장창 매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별장으로 쓰고 있다? 매년 몇 프로씩? 4%씩 재산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갖고 있겠어요? 뭐 이 정도 껌이다라고 하는 분들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주거용 주택은요. 별장용을 제외한 살림하는 집이에요. 내가 살든 남이 살든 간에. 자, 주거용 주택은 얘는 0.1%에서 자, 0.1%에서 0.4% 이렇게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가만. 별골 5선주 별장에 대해서 토지 건물 나왔어요. 골프장용,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땅에 대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감으로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에 땅이 4%면 그러면 별장 토지 건물 4% 했듯이 걔네들 건물도 4% 할 것 같지 않아요? 맞나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중에서 골프장과 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얘도 그냥 4%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은 그냥 무조건 4% 적용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골프장과 오락장에 대해서 땅도 4%, 건물도 4%, 별장도 어차피 토지 건물 합쳐 과세하니까 얘네 싹 다 4%예요. 선박은 나중에 나오니까 선박은 그냥 논외로 하고, 자, 이제 하나가 안 보여요. 별골 5선 주. 고급 주택은 어디 있죠? 고급 주택? 없죠?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얘는 고급 주택 포함이에요. 야, 그러면 고급 주택은 취득세 때는 별장이랑 같은 취급을 당했지만 재산세 때 같은 경우에는 4%가 아니라 그냥 0.1에서 0.4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급 주택이라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이잖아. 사람이 살림을 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깎아주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뜩이나 집을 하나 갖고서 살림이 아니라 놀고 앉았어? 이런 경우에는 많이 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러니까 조금 반드시 필요하다, 좀 효율적이다 이러면 좀 조금 매기지만 쓸데없이 이렇게 막 삿집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 이따 하고. 그럼 얘를 이거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어쩔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좀 외우는 코드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요거 외우는 코드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주거용 주택 0.1에서 0.4. 요게 이제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서초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은희 구청장님이 이거를 깎아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50% 가감할 수 있다라고 게 나왔었죠. 서초구를 해가지고 땅땅땅해서 깎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제 혼자 튀었잖아요. 서울시에서 뭘 한 거지, 막 소송을 하고 난리 났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니네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돼서 작년에 처음으로 아예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시험 범위에서 약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집을 내가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다. 자,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 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법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할 때는 얼마가 넘으면 고가주택이에요? 9억이죠. 1세대 1주택인데 9억 원이 안 돼요. 세금 좀 깎아주셔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 중에 0.05%씩 빼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몇 프로예요? 0.05에서 0.35%가 되겠죠. 요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원래 주택에 대한 건 0.1에서 0.4지만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05에서 0.35, 즉 저기에서 0.05%씩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세율이 나올 때마다 다들 그냥 표정들이 좀 그래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요거 외우는 거 할게요. 요거. 나머지 비례세율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0.07, 0.2, 그 다음에 고가에 대해서는 4%예요. 자, 요거 외우는 거는 우리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가장 탑이 누굽니까? 전문직 중에서. 중개사 1등이에요, 중개사. 그렇죠? 중개사 1등. 자, 2등은요? 네, 변리사. 변리사. 별도 합산 변리사. 중개사 1등, 변리사 2등, 세무사 3등. 그죠? 변리사. 0.2에서 0.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종이요. 종합합산 0.2, 0.5. 변리사 종이요. 변리사. 나는 너의 종이요. 변리사의 종이요는 좀 그렇잖아. 그죠? 나는 너의 종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일사. 주사 한 대만 놔주세요. 주일사.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또 많이 외우면 돼요. 특광도, 도구, 시군구 하듯이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아예 그냥 입에 붙여주세요.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지금까지 시험은요, 사실은 요것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 32회 때 아주 치사하게 얼마 이하가 0.2고 얼마 이하가 0.2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는 조금 보면서도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것까지 외우지 말고 그냥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인 초과 누진 세율로 구조이 돼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었는데 32회 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과세 표준까지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또 나올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있어요. 자, 우리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사모님. 자,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사모님. 부자죠? 아닌가?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사모님.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사모님. 알아두세요. 자, 요게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에 대한 거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만 아시면 끝났어요. 이제 자, 세율까지 끝난 거예요. 자, 건축물은 일단 기본적인 세율이 0.25%예요. 건축물은 무조건 0.25. 상가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건물분에 대해서 0.25%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배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0.5%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0.5%가 과세가 되는 거는 공장이에요. 공장. 자, 공장인데 우리 지금 도시지역에 우리 도시지역 배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 중에 공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공업지역이죠. 너 공장은 공장인데 웬 갑자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냐? 자, 이런 경우에는 공장 건물에 대해서 2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원래는 0.25를 매겨야 되겠지만 공장 건물 중에 이상한 데 있다는 거. 웬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어? 그런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2배예요. 0.5%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 지우고 잠깐 하나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배로 중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1.25%. 0.25의 5배는 1.25입니다. 자, 요것도 공장이에요. 똑같이 공장인데 우리 취득세에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공장세로 세우게 되면은 표준세율의 2%의 2배로 매기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그거 무슨 지역이라고 해요?
과밀억제권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과밀억제권에서 신설한다든지 증설하게 되면은 취득세 때도 중과하지만 재산세 때도 몇 년간 5년간 5배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 볼게요. 아니, 건물 볼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은 0.25. 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다. 공업지역이 아닌 그런 데 있으면은 2배. 과밀억제권에서 신설 증설하면 5년 동안 5배 이거예요. 공장에 대해서만 준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거 우리 골프장이었죠? 네, 골프장과 오락장. 자, 여기에 대해서 4%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과세 대상하고 세율을 그냥 아예 미리 말씀드렸어요. 요건 과세 대상은 이렇게 하고 세율은 이만큼 나옵니다. 세율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취득세 세율에 비해선 심플합니다. 비례 세율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워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종이요, 변리사, 주일사, 9억짜리 집 하나 있는 오사모님 요 정도 좀 알아두셔야겠죠. 자. 됐어요? 자, 다 쓰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구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을 2채를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2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죠? 무지하게 부자죠. 그뿐만 아니라 이 양반 노원구에 또 자, 이렇게 단독주택을 2채를 갖고 있고요. 너무 부자 아닙니까? 상가 건물도 2채 갖고 있고 나대지도 2필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대지요. 오케이.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이 이렇게 해요. 동작구에 그다음에 그럼 서울 시내 이 사람은 단독주택 4채, 상가 건물 4채, 나대지 2필지 갖고 있는 겁니다. 모셔야겠죠. 그죠?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중개사 하시려면은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죠?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러면 일단은 이제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월 1일이 됐습니다. 동작구는 동작구대로, 노원구는 노원구대로 만면에 미소를 띠기 시작해요. 그래, 6월 1일 되면 일단 재산세를 걷어야겠구나. 그래서 리스트를 쫙 뽑죠. 자, 그리고 이제 7월 16일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재산세 보내야 되죠. 자, 그러면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떤 고지서를 보낼까 한번 볼게요. 자, 동작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작구에서는 뭐에 대해서? 건축물분에 대해서. 자, 건물분이니까 요거 따로 계산을 하고 요거 따로 계산해서 7월 31일까지 내라고 보낼 겁니다. 그죠? 요거 합쳐 계산해요? 아니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자, 그럼 주택 볼게요. 우리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일단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을 하지만 건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거 요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됐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자, 요거를 계산했더니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둘로 나눈다는 얘기죠. 7월 달에 얼마? 100만 원만큼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똑같이 이제 100만 원만큼 나올 겁니다. 자, 얘는요. 자, 7월 달에 5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 9월 30일 날 똑같이 이제 50만 원 이렇게 보낼 겁니다. 얘는 됐어요. 자, 이제 동작구에서 9월 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분에 대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건 이제 과세했으니까 7월 달에. 자, 토지분은 근데 각각 계산해요? 같이 계산해요? 합쳐서 이렇게 합쳐 계산합니다. 되죠? 합쳐 계산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래서 9월 30날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 세율 좀 물어볼게요. 주택에 대한 세율은 몇 프로죠? 별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0.1에서 0.4를 정도 합니다. 그렇죠. 얘도 0.1에서 0.4. 자, 요 건물에 대해서 몇 프로일까요? 0.25. 0.25. 건물값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 1억 곱하기 0.25 곱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0.2에서 0.4%. 그렇죠. 이거 얘기예요. 자,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이제 노원구입니다. 자, 노원구 7월 달이 됐습니다. 자, 7월 31일이 되면은 똑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자,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계산하죠.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고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고 자 요거 계산했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자 요걸 계산했더니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이 80만 원짜리 어떻게 써요? 40만 원과 40만 원 나눠서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요것도 100만 원도 똑같이 50만 원과 50만 원으로 나눠 가지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보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됐어요. 9월 달 되면 땅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땅에 대해서 계산할 때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합치죠. 오케이, 합칩니다. 합쳐요. 얘는요. 합치죠. 합쳐요. 이것끼리 합쳐요? 아니에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예요. 자, 요렇게 합쳐서 얘는 별도니까 0.2에서 0.4를 적용하는 거고, 자, 요건 종합이니까 0.2에서 0.5를 적용을 하겠죠. 재산세는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동작구는 노원구 거 상관 못해요. 내 범위는 내 범위끼리. 자, 그런데 건물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7월달, 땅은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쳐서 9월달. 주택은요. 주택별로 토지 건물 합쳐서 전체 세금 계산한 다음에 절반씩 나누어 갖고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사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과세표준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과세표준은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그렇죠? 조 과세 방식을 이해하고 요 세율만 외우면 재산세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뭐 재산세 생각보다 쉽잖아요. 쉽다고 해줘요. 쉬운 걸로 우리. 자, 이제 495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재산세는 거기 추가할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개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부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은 매년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지방세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거기 밑줄 시군구세.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 자, 이번에 세액의 확정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취득세하고 등록명세는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하는 부과주의 조세입니다.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요. 자, 3번에 사실현황과세다라고 하는 건 취득세하고 똑같이 나왔을 겁니다. 공부하고 사실하고 다르네? 자, 그런 경우는 사실대로 과세하겠다. 자, 어떤 땅을 보니까 공부상으로는 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전이라고 돼 있으면 0.07짜리 분리과세죠. 근데 실제 가니까 저는커녕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은 여기에요. 경제적으로 활용.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산업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활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2에서 0.4. 그럼 내가 모르면 몰랐는데 알고 있었다. 그럼 뭘로 과세하겠다? 이걸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 과세입니다. 자,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자, 토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합니다. 취득세하고 똑같았죠. 실질 과세. 자, 단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왜 뺄까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주택분으로 과세하니까. 내가 땅을 내가 동작구에 여러 필지 갖고 있는데 주택에 대한 땅도 갖고 있다. 이건 주택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토지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뺍니다. 자, 옆쪽에 건축물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497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 1과 2에 따른 건축물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제외예요. 왜? 이건 주택분으로 과세하니까. 건축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주택 보시게 되면은 정의의 세 번째 줄. 자, 만약에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주택용 건축물 바닥 면적의 얘도 몇 배까지예요? 10배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땅이 과하게 넓은 거예요. 과하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땅이 이따시만한데, 자, 바닥 면적의 10배가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뭘로 과세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주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니까 0.1에서 0.4%를 과세하겠다. 건물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0.에서 0.4. 그럼 얘는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대지. 자, 그럼 얘는 무슨 과세? 그렇죠. 종합합산 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 과세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겠네. 그죠? 복잡해요, 실제로. 복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겸용주택이랑 무허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자, 주택의 용도를 구분할 때 보니까 주거용 주택이 있고 별장용 주택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주거용 주택은 주1사, 주사 한 대만 놔주세요. 0.1에서 0.4.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인데 9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5535님 0.05에서 0.35를 적용하지만 별장용이다. 짤없습니다. 우리 이거에 비해서 몇 배예요? 10배, 많게는 몇 배? 40배, 40배. 10배에서 40배 정도 과세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항공기 뭐 등등에 뭐 나오는데 선박 항공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과세 표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 4번에 보면 재산세 세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8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인데 그 위에 똑같은 게 또 나오죠.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 한해서요. 해당 연도에.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 아까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간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아닌 말로 0.07인데 뭐 0.05만 받을까?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0% 범위에서는 깎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재산세는 한 번 과세하는 게 아니라 매년 과세하잖아요. 그럼 뭐 한 번 깎으면 뭐 매년 그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고 그 해만. 그래서 해당 연도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기업의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쳐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모두 합쳐서. 종합은 종합끼리 합쳐요. 자, 그리고 499의 세율을 보시게 되면 0.2에서 0.5, 그죠?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5인데 우리 과세 표준을 좀 볼게요. 아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0.2인데 1억만 넘어도 0.5입니다. 여러분 그 공시 가격이 뭐 1억 어지간하면 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합산은 그냥 어지간하면 0.5가 적용돼요. 자, 근데 별도를 볼게요. 별도도 어차피 이제 합치는데 얘는 2억 이하가 0.2고 10억이 넘어야 0.4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혜택을 좀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이걸 물어봤다는 거, 이거를. 좀 치사하게 이걸 물어봤어요. 자, 분리과세 보겠습니다. 0.07짜리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자, 그다음에 0.2 입지지역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공업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공업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은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엔 다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년 토지 얘는 4%. 건축물에 대한 거를 보니까 모든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0.25입니다. 1천분의 2.5. 그런데 야, 공장인데 왜 주거지역 이런 데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2배. 자, 그리고 오락장용, 회원제 골프장용 요거 똑같이 4%입니다. 자, 이제 주택에 대한 거 볼게요. 주택은 별장용 주택이 있고 주거용 주택이 있는데 별장은 4%. 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옆에 거기 밑줄 칠게요.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이지만 거기 밑줄 뭐를 포함해요? 고급 주택을 포함한다. 요거 중요해요. 고급 주택을 포함합니다. 그럼 취득세 때 우리 중과하는 별골 5선주 중에서 고급 주택은 재산세 때 별도로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별도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요것도 주1사 0.1에서 0.4. 얘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0.1에서 0.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디귿이 나옵니다. 디귿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0.05에서 0.35 시가 표준의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해서 특례 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보충의 부처세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요건 나중에 공부하지 지금 공부하실 사항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5개를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직접 계산을 해서 보내주는 시군구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언제 현재?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7월에 보내기도 하고 9월에 보냅니다. 자, 우리 7월에 보내는 게 뭐뭐 있었죠? 7월에?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절반.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자, 9월에 보내는 건 토지. 그 다음에 주택의
2분의 1 그렇게 보네요. 자, 그런데 과세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합산 과세하는 것들도 있다. 땅 중에서는 별도 합산 과세, 종합 합산 과세인데 얘네끼리 합치고 얘네끼리 합칩니다. 관할구역 내 것만 합치는 거지 동작구에서 노원구까지 합쳐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답과 수원, 목장용지처럼 이렇게 좀 약간 혜택을 주고 싶은 거는 0.07, 공장용지나 산업용처럼 완전 생산적으로 쓰고 있다. 0.2, 나쁜 놈들 4%.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부수토지나 경제적으로 쓰고 있다. 노는 땅은 아니고 쓰고 있네. 0.2에서 0.4. 별리사, 초과누진세율. 나대지, 건물 있으면 뭐하냐? 무허가인데. 건물 있는데 건물 요만하고 땅은 있다시 자, 거주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0.2에서 0.5예요. 자,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0.25지만 야, 공장 너 왜 거기 있어? 공업지역에 있어야지. 이런 경우에는 2배. 어이 공장 왜 세우고 그래? 과밀억제권에서 이런 경우에는 5배입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나쁜 놈 4%. 그리고 주1사죠. 9억 이하 집 하나 있는 사모님은 뭐 0.05에서 0.35, 별장용은 4%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건 한수입니까? 탄식입니까? 아니면 비웃음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면 당연히 어려워 보이죠? 이거를 몇 번씩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한번 또 대방학 여기였네 노량진학원. 그때 이제 야간반 이제 수강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30일에 합격이었는데 세법에서 한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그런 분 많아요. 예, 많은데 나중에 그분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제가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랬더만 보니까 똑같이. 이제 그냥 그걸 다 외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얘도 그냥 1년 동안 똑같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복도 많이 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귀에 그냥 인이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야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분 쉴까요? 15분 쉴까요? 15분? 오케이. 예. 12시 하죠. 이렇게.